과거와는 달리 가격의 어떤 무게랄까요? 이게 무거워졌기 그렇죠. 때문에 과거만큼의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고. 사실 저도 그 부분에는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감기 같은 경우 뭐 과거처럼 1000% 상승률, 500% 상승률 이 정도까지는 쉽지 않겠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장의 초입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그래요. 저도 보고 있습니다. 반감기나 아니면 매크로 같은 어떤 이슈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1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언제 들어가도 무방하다. 빠르게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사실 어제 뭐 가짜 뉴스 그 소동이 좀 있었기 때문에 겐슬러 위원장이 어떤 언급을 확실하게 하는지 저희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상품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세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 좀 정신없이 질문도 네. 많이 받으시고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다들 당황했거든요. 이제 가짜 뉴스 맞아요. 가짜 때문에 뉴스.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는 가짜 뉴스라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해킹? SEC의 해킹이 맞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었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뉴스 이후로 사실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먼저 티커가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승인이 약간 확실시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걸로 인해서 물론 뭐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조사도 FBI도 공조해서 한다고 하고 물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그런 분위기로는 시장에서는 승인이 될 건가 보다라는 어떤 네, 추측들이 좀.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미 컨센 자체가 네. 승인이 훨씬 더 유력한 상황 속에서 특히나 이제 뭐 티커 거래소에 이미 티커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었고요. 이제 아크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가장 데드라인이 이제 오늘까지였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빠른 리스팅을 부탁한다라는 어떤 이제 성명서도 이제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국내 시간으로 새벽 1시 이후부터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발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혹시나 그러면서 조금 더 확인해 보려는 심리도 좀 있었는데 이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결국은 공식 승인이 된 겁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제 당장 네. 이제 승인을 허가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11개에 대해서 11일부터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1일부터 당장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당장 뭐 시장 흐름을 좀 보면 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 이미 비트코인 같은 경우 워낙 변동성이 좀 컸기 때문에 네. 사실상 뭐 이제 막 올라오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한 6시, 새벽 6시 이 정도부터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뉴스 속보로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한 거는 한 6시 50분, 7시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좀 가격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이더리움 위주로 많이 반영이 많이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말씀을 드릴 때보다도 지금 오히려 상승폭을 좀 더 키워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근데 요 얘기 나오기 전에 어차피 승인이 되더라도 선반영이 이미 좀 많이 돼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기대감, 그러니까 되냐 마냐 문제에 대한 것들은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네.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흐름이 좀 좋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 네. 이제 그 근거들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당장 이제 내일 승인이 이제 거래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ETF 같은 경우에는 초기 매수세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자금 유입이 당장 내일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기존에 예정이 되어 있던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라 이제 당장 금요일부터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주말 동안 또 마케팅이 가능하다라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생각보다 매수세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주목할 부분은 이제 수수료 문제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초기 수수료 대비해서도 거의 다 이제 50%에서 60% 정도 인하를 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11개의 지금 ETF가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정 거래 대금,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수수료를 거의 무료로 하는 이제 운용사가 한 5-6개 정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요 얘기 나올 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거였잖아요. 일단 직접 투자를 하시기에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기관의 포트폴리오에도 이게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건 선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지금으로부터의 가능성도 좀 큰 건가요? 네, 사실상 네. 이제 그 숫자는 저희가 아무래도 반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아. 시장에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국내 기관들도 이제 포트에 담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는 기관의 현물 매입이 아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혹은 국내에서도 당장 담을 수 있고요. 아마 분명 이제 미국에서 성장이 됐기 때문에 해당을 이제 끌어와서 거래소에 올리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일단 그런 것들만 단순히 생각해도 굉장히 큰 숫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올라온 11개 중에서도 한 3개 정도의 거래량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워낙 거래 사이즈가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주목하는 게 아무래도 피델리티입니다. 피델리티는 이제 미국에서 3대 그 퇴직연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사에서 제가 피델리티 은퇴 계좌를 보유하거나 아니면 퇴직연금 계좌를 보유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ETF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택지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자금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개라고 하셨잖아요. 블랙록, 피델리티? 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정도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신탁에서 ETF로 이제 변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굳이 신탁을 들고 있던 입장에서는 환매를 이걸 팔고 다른 ETF로 넘어갈 요인이 좀 적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실 시장 흐름이 좀 그렇긴 한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관련된 알트라고 하나요? 이런 코인들의 영향도 확실히 있는 겁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더리움이 가장 큰 2020년도 4월 이후로는 가장 큰 상승폭을 또 보이고 있고요. 사실 비트코인이 2022년도 4월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던 거랑 되게 비슷한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이더리움이 그 다음 타자다 이런 기대가 가장 크게 반영이 됐다. 사실상 비트코인이 된 로직이라고 하면은 이더리움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거에 관해서 SEC가 지금 홈페이지에 이 승인 공시를 하면서 동시에 했던 이야기가 증권성이 있는 다른 쉿코인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코인들은 추가적인 승인이 불가능하다라고 아예 못을 박은 모습이 있는데요. 그거가 어떤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코인은 불가능하다라고 한 거예요? 사실상 이 증권성 있는 코인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좀 어떤 사람이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범위를 넓게 보자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외에는 사실 약간의 증권성은 다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증권성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증권성이라고 하면 사실상 저희가 증권으로 규정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국가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미국은 하위 테스트라는 기준에 이제 충족을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 패소나 뭐 이제 그런 이슈들도 다 우리 너네 미등록된 증권을 판매했다 이런 혐의점으로 다 기소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뭐 이런 대부분의 저희가 아는 코인들 전부 다 SEC의 주장은 증권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거는 대법원의 판결이 우선시가 되고요. 특히나 이번 승인 같은 경우도 대법원의 판례가 굉장히 컸다라고 직접 밝힌 만큼 사실상 이더리움까지는 증권성을 보기가 좀 그러니까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더리움이 조금 더 네, 훨씬 크게 반응을 하고 있죠. 반영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그래서 이더리움까지도 이게 확대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좀 이 SEC의 언급을 좀 넓게 본다면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좀 힘들 거다라는 해석도 가능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이제 주장들은 그런데요. 네. 전 개인적으로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긴 하거든요. 이유는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SEC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년 넘게
이더리움은 반드시 증권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를 못하고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이제 증권성 있는 코인 목록에서 처음으로 삭제를 했었습니다. 솔라나부터 그 아래 코인들에 대해서만 이제 추가적으로 기소를 했었었고요. 근데 그런 점들도 충분히 있고 어쨌거나 SEC와 의견과 별개로 미국의 대법원 판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이더리움을 투자계약 증권 중에서도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좀 앞으로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의 의견은 그런데 가능할 것 같다. 가능성이 네, 저는 있다. 생각보다 빨리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지금 가격에 반영이 많이 상승 쪽으로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물 ETF 기대감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4월로 돌아오는데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뭐 반감기에 대한 선반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ETF 승인에 대한 어떤 결과적인 또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지금 상승긴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불장의 초입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그래요. 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감기 같은 경우도 실제로 4월에 반감기라고 해서 4월부터 가격이 오르진 않았었고요. 그동안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가격에 반영이 되는 시기들이 이제 충분히 필요했었는데 이제 그런 시기들을 좀 땡길 수 있는 우호적인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수요 측면에서 전례 없던 케이스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급 요인인 반감기 케이스가 4월에 있고 특히나 이제 마지막으로 뭐 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기존의 가격이 반영되는 7, 8개월보다는 조금 더 일찍 시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컨센인 것 같습니다. 소위 불장이라고 아, 표현을 네. 해주셨는데 이게 과거에 보면은 지속 기간이랄까요? 이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뭐 이제 매 구간이진 않지만 그냥 길게 봤을 때는 한 6개월 정도라고 하고 있고요. 뭐 1개월 그리고 잠깐 1개월 쉬고 3개월 이렇게 지속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냥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5, 6개월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가격의 어떤 무게랄까요? 이게 아, 무거워졌기 네, 때문에 그 정도 과거만큼의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고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는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감기 같은 경우 뭐 과거처럼 반감기 이후 1년이 한 1000% 상승률, 뭐 그리고 500% 상승률 이 정도까지는 쉽지 않겠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다만 충분히 100% 이상의 상승률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미 사실 뭐 저희가 YTD로 봤을 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23년 기준으로도 한 140%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반감기가 끝난 이후 시점 뭐 예를 들어서 2024년 말 시점으로 했을 때는 이거의 2배 이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지금 이제 한 6,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연말 가격 기준으로는 전 8천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 ETF 출시 기대감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올 때 가장 첫 번째 요인으로 기대감의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자금 유입 측면이었다면 한편 다른 쪽으로는 이런 게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네. 그동안의 장점으로 또 여겨졌던 이런 분들은 좀 이런 부분들은 희석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의 비트코인을 이제 개당 보유를 하겠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탈중앙화된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제 전통 기관을 통해서 보유하지 않고 본인들만의 예를 들면 USB 같은 이제 그런 콜드 월렛에 이제 본인들이 보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ETF 승인을 굉장히 그렇게 반기진 않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는 아무래도 제도권 진입에 따른 가격 상승을 훨씬 더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초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겠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처럼 돼가고 있는 과정 중에 가장 큰 관문을 지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절대 다수는 아무래도 제도권 진입에 대한 어떤 좀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점점 안전자산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흐름들은 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있었습니다만 점점 이 금처럼 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관문을 넘은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또 일괄해 주셨고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그 다음 얘기는 뭐 그 다음 타자는 이더리움일까 이런 얘기도 해주셨지만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봤을 때 이 CBDC에 대한 논의도 좀 더 그러면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 많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사실상 비트코인과 CBDC 간에 어떤 연관관계는 없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성격이 다른 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탈중앙적이고 특정 정부를 이제 뭐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와 반대되는 사실상 저희가 그냥 본원통화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지만 그냥 이게 디지털로 전환된 게 CBDC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이거에 대한 연구를 특히나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중국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이제 CBDC 도입을 훨씬 더 많이 하려고 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이제 사실 CBDC에 가장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연구는 아무래도 좀 활발하게 진행할 것 같고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올해 9월 10일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CBDC 시행성 테스트도 이미 충분히 예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 한국은행 총재도 2024년의 키워드로 CBDC를 얘기했을 만큼 네.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다. 특히나 어쨌든 간에 이 정도의 수요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기존의 뭐 달러, 원화 이런 것들도 디지털화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사실상 저는 비트코인과 별개로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그냥 큰 그림에서 이게 디지털로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를 다른 쪽으로 충족을 해줘야겠다. 이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뭐 중요한 바로 전해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 중심으로 일단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미리 주신 그 보고서를 보면 크립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구원님의 이제 보고서입니다. 소제목이 비트코인 바뀐 것은 가격뿐 피처링 새해 선물이라고 네. 해주셨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요약해 주시면. 네. 사실 이제 제가 보고서 낸 날, 그러니까 네. 그 전날 10% 가격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시적이긴 했지만 사실상 거의 2022년도 FTX 이후로는 가장 큰 변동성이었고 가장 큰 하락폭이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게 마지막 이제 ETF 조정. 승인 전에 네. 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새해 선물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때 나왔던 얘기가 승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네. 얘기들이 나왔었죠. 네, 매트릭스포츠라고 네. 하는 이제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1월에 승인이 불확실하다. 그리고 불가능하며 3월도 아닌 2분기에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사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근거가 굉장히 미약하고 1월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살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승인이 됐기 때문에 네. 다음 보고서를 빠르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미리 좀 예고성으로 들어보자면 다음은 어떤 제목이나 어떤 주제로 쓰실 예정입니까? 뭐. 다음은 이더리움, 솔라나 네. 혹은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기간 유입됐을 때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국내 시장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반드시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운용사 측면에서도 이걸 같이 끌어와서 분명히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어떤 니즈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시장이 빠르게 변합니다. 이 보고서도 내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얘기는 이제 다 과거가 됐어요. 네, 거의 이제 일주일. 승인 가능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얘기를 우리는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안 들어가신 분들, 들어가신 분들도 네. 있을 거고 좀 망설이다가 못 들어가신 분들이나 뭐 생각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각각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지금 매수하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보유하고 있는 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팔 필요까지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롭게 매수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 상장 후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 1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반감기나 아니면 매크로 같은 어떤 이슈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1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언제 들어가도 무방하다. 빠르게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사이드가 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알트 코인들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이더리움도 아직까지는 뭐 지금 뭐 많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전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아직 한참 많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이 먼저 시세를 내주면 과거 사이클상은 이제 다음은 알트코인들이 차례대로 이제 순환매를 하는 형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 계열의 이제 알트코인을 매수한다던가 혹은 이더리움 계열들 이제 이더리움을 포함한 이더리움 계열들 뭐 이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사실 뭐 제가 직접적인 어떤 코인을 뭐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는 네네네. 없지만 뭐 제가 봤을 때 가장 덜 올랐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선택지 같은 경우 저는 이더리움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추천이라기보다 이제 연구원님의 다음 보고서 주제가 네. 이더리움이 될 것 같다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보고서 나오기도 전에 미리 좀 그때 우리가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여쭤보자면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다음 이제 ETF 현물에 대한 기대감, 다음 주자로 떠오를 수 있다라는 건 이제 앞서서 들었고 뭐 여러 가지 또 볼만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외 코인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더리움이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계속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미 뭐 미국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다 이미 상장 신고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과정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아마 특히나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같이 올렸었고요. 뭐 비슷한 사이즈 케이스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는 케이스는 뭐 솔라나 정도까지는 신청서가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이거는 사실 승인 가능성은 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라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슈가 좀 해소된 이런 네. 측면이 있다면 선반영 기대감 네. 측면에서는 다른 네. 부분들 신청서가 들어가 있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제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비트코인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올 거고 사이즈 지금 시가총액이 한 1200조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앞으로 굉장히 커지고 저희가 금도 보면 사실 처음에만 변동성이 있었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더 변동성과 업사이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이더리움이 그 정도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네. 이 채팅창에도 네. 가턴터님이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가치 판단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또 앞으로는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올려주셨는데 일단 이렇게 현물 ETF가 출시가 되고 했다면 이제부터 거래되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 전보다는 그럼 가치적인 지금이 적정한 레벨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세부적인 분석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 이 자산을 바라보는 이제 관점 자체가 많이 바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주식 관점에서 이제 코인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내재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밸류를 부여할 수 없다. 이런 논리들이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현물 같은 경우는 커머디티라는 성격, 그러니까 증권이 아닌 커머디티 성격으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는 좀 금과 같이 사실 금을 저희가 뭐 일일이 지금 어떤 주식처럼 가치 평가를 하진 않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커스터디를 하고 있는 코인베이스나 뭐 피델리티 이런 기관들이 있긴 하지만 뭐 그거와 사실 좀 무관하게 이제 아무래도 가치 저장 그리고 안전자산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척도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보다는 커머디티의 특성 네, 그걸 조금 더 강하게 따라갈 가능성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실까요? 앞으로의 뭐 당부사항이라든가 네, 오늘 사실, 이렇게 또 네. 승인이 난 날 마침 또 저희가 사실 날짜 맞춰서 초대드린 측면도 있어요. 저희가 네, 듣고 싶어서 근데 어쨌든 승인이 났고 앞으로는 어떤 부분 좀 주목해 볼까요?
앞으로는 이제 뭐 크게 두 가지 의견이 가장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좀 변동성이 짧게는 굉장히 커질 것 같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기회를 주지 않고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날 거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나뉘는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금보다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세희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